안 아프니까 훨씬 더 재활이 좀 편해집니다. 보통 열에 한 두세 명 정도 무릎 꿇거나 양반다리가 되시거든요. 근데 된다고 막 그걸 자랑하시는 어르신이 또 있어요. 근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이제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인 처치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이제 흔히 내시경 수술, 레이저 수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회복도 빠른 수술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젊은 환자분들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60대 이후에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단하게 해결해서 상황이 좋아질 만한 상태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관절 위아래로 연골은 괜찮은데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이런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충격 흡수를 해주는 조직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되면 사이에서 끼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해주면 다듬어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좀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위아래 연골이 굉장히 매끄럽죠. 이렇게 좀 제한된 경우에만 좀 관절경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관절 연골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같이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뼈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그러면 저 구멍에서 골수 피가 나오고 그 골수 피가 어느 정도 이제 연골로 좀 덮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생긴 연골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온 연골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서 천년만년 가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단 당연히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관절염을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뭐 흔히 오다리 교정술이라고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양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다리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X자 다리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교정을 함으로써 이제 관절염이 심한 부위에 하중이 걸리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앞서 말한 관절경 수술처럼 한 65세 이하의 좀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한테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릎 안쪽으로 이제 연골이 닳고 있는데 오다리니까 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을 이은 선이 무릎의 중간보다 안쪽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안쪽이 아픈데 안쪽에 자꾸 하중이 걸리니까 더 아프고 더 닳고 더 벌어지고 더 아프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오다리 자체를 다리의 정렬 상태 자체를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다리를 이제 뼈를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각도를 계산하고 벌립니다. 그러면 오다리가 교정이 돼요. 그래서 목표는 중앙선보다 조금 더 외측으로 향하도록 저렇게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지금 겉에서 보면 이제 다리가 이제 쭉 뻗은 다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다리를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관절처럼 이제 내 관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 관절을 유지하면서 이제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술들은 결국은 좋은 수술이지만 나이에 의해서 제한이 걸릴 때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수술을 하기에 전신 상태가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무릎의 진행 상태가 이미 너무 진행을 해서 저렇게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릎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죠. 그래서 무릎에 이 닳아버린 연골 주변의 뼈를 인공관절 모양으로 깎아내고 금속 인공관절을 끼워 넣게 됩니다. 이런 인공관절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반만 하는 부분 치환술 혹은 반치환술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인공관절을 무릎의 절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오다리 교정술이랑 마찬가지로 좀 무릎의 상태가 저 수술을 하기 좀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른이 넘으신 분들은 저렇게 하는 경우는 한 10명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술 부위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출혈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도 좀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을 하시는 60대 어르신들에서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그래서 무릎의 위아래 대퇴골과 경골의 뼈를 이제 금속 인공관절로 끼워 넣는 수술이고, 예전에 뭐 또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명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최대한 늦게까지 해야 된다, 최대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돼 오던 게, 요즘은 이제 사실은 기구 저 합금의 발전도 굉장히 좋아졌고 인공관절을 뼈에 고정시키는 뼈 시멘트의 기능도 굉장히 좋아져서 요즘 거의 15년, 20년을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삶의 질, 어떻게 지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냥 장수는 하는데 아파서 어디가 안 좋아서 방 밖에 나가지를 못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살아있긴 한데 즐겁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공관절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요즘은 60대 초반, 심지어는 50대 후반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수술들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공관절을 좀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관절이 영구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바의 활동들을 즐겁게 누리면서 여행 가서 나 혼자만 저 뒤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손잡고 걸어 다니면서 즐기기 위해서 이제 저런 수술들을 고려하는 추세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관절의 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은 한 65세 전후가 되면 그렇게 막 기다리세요, 더 쉬었다 하세요,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오다리를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르신들 중에서 또 오다리 변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렇게 다리가 곧아지면서 이제 반바지를 입겠다 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했던 어르신인데, 이쪽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니까 반대쪽도 오히려 조금 더 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리 길이가 길어진 건 아닌데 옆으로 휜 게 이제 펴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키가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 어르신은 이때 이거 방송 촬영을 하고 한 달인가 있다가 반대편을 마저 했습니다. 양쪽 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셨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는데도, 헐렁한 바지를 저 병원복도 헐렁한 바지인데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는데도 굉장히 이 오른쪽 다리가 많이 휘어 보이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좀 다리가 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이 어떻게 되는지, 재활이 힘들다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일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한 이틀째부터 걷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화장실 정도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을 하고, 보통 이제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워커라든지 혹은 집에 뭐 유모차라든지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지지대를 좀 잡고 걷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재활치료는 2, 3일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릎을 구부리는 것보다 사실은 무릎을 쭉 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이후에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걸 점진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반대편을 만약에 양쪽 다리를 다 해야 되는 경우에 반대편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반대편 수술을 할 때 먼저 수술했던 무릎에 구부리는 연습을 마취가 된 상태에서 같이 해줘요. 네, 그러면 안 아프니까 훨씬 더 재활이 좀 편해집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요즘 이제 고용량 이 철분제와 관절강내 지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수혈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무통주사라든지 효율적인 통증 프로그램으로 거의 아파서 재활 치료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최근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세균 감염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희 병원이 이제 작년 3월 달에 개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세균 감염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통 인공관절은 수술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마취하고 수술 준비하고 회복실에 있다가 병동에 올라오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수술실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한쪽 다리를 수술하게 되면 한 1에서 2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역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같은 것들은 인공관절 수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다시피 저렇게 깊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인공관절이 뼈에서 자꾸 안정적으로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열에 한 2~3명 정도 무릎 꿇거나 양반다리가 되시거든요. 근데 된다고 막 그걸 자랑하시는 어르신이 또 있어. 근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인공관절 하는 동안 집에 혹시 소파나 침대, 식탁이 없으시면 수술하러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안에 이제 바닥 생활을 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라고 이제 자녀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정도는 좀 붙잡고 걷는 게 좋고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인공관절을 하고 골절이 생겼는데요. 인공관절 하고 나서 넘어지게 되면 저 인공관절 주변에서 골절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원병원의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